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전체 9강이고요. 오늘 형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를 학습할 건데요. 추가로 어근간의 의미관계에 따른 단어의 종류도 추가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끝내고요. 품사로 다음번엔 넘어갈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딱 한 페이지 할 건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의외로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문장 성분도 일부 필요해요. 수업 하다 보면 문장 성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선에서 할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정의하는 거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라고 했는데요. 자, 어근이 한 개가 한 단어가 됐느냐, 또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느냐,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느냐. 일단 단순하게 그 정도로 하고서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자, 나중에는 어근과 접사가 한 번씩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결합한 다음에 또 결합해서 어근이 2개 이상, 접사도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딱 한 번만 쪼개서 한쪽과 한쪽을 봤을 때 한쪽이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데 다른 한쪽이 독립해서 쓰일 수 없는 접사 기능을 한다. 그럼 또 파생어가 되고, 둘 다 독립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합성어가 되고 그래요. 이럴 때 딱 한 번만 잘랐을 때 좌우에 한쪽을 각각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직접 구성 요소 또는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단어의 종류, 어근과 접사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단일어는요, 어근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근. 그 말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고, 쪼개면 의미가 없어져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는 조금 혼동될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볼까요? 자, 하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거 펜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자, 하늘 같은 경우에는, 자, 하늘을 두 글자를 쪼개버리면 하와 늘의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하하고 늘하고 뭐 의미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죠? 이럴 때 하늘은 요 자체가 하나가 단어예요. 어근이면서 동시에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늘이 하나의 어근이에요. 물 한 글자니까 당연히 하나의 어근이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먹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형태소로 따지면 먹, 실질 형태소, 다는 어미니까 형식 형태소예요. 자, 근데 요거는 하나의 어근으로 따져요. 요 뒤에 붙어 있는, 자, 동사의 뒤에 붙어 있는 다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고, 다라든가 요 뭐 개, 지, 고 이런 것들은 어미라고 해요. 이 어미는 합성어냐, 단일어냐,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나누는 기준이 돼주지 못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 기능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어라고 해요. 자, 반면에 어근이 2개 이상 또는 어근에 접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인 거예요. 자, 어근이 2개로 합쳐졌어요. 2개가 어근이 합쳐진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돌다리 그러면은요, 돌로 만들어진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근이에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어근이고요. 다리도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근이에요. 어근이 2개로 합쳐진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합성어라고 하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자, 파생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우리 앞에서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건 활용한다고 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되겠어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활용이라고 해요. 활용은 어미가 결합하는 걸 말하고요.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그거는 옷만 갈아입은 것과 똑같아서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원래 그 단어만 그냥 유지가 되고요. 문법적 역할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고요. 근데 파생은 좀 달라요. 파생은 접사가 결합하는 걸 말해요. 접사가 결합하면서, 자, 그거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요, 사전에 새롭게 등재가 돼요. 즉,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의미를 한정만 해주는 거는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요. 아예 품사를 바꿔줘 버려. 그러면 지배적 접사라고 하고, 만약에 품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럼 100% 무조건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자, 파생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근에 뭐가 붙은 거예요? 뭐가 파생시킨다고 그랬죠? 접사가 파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생어라고 하는 건, 아, 접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자, 빼기, 좀 어려운 게 들어갔는데요. 자, 만약에 이거를요, 만약에, 자, 자판으로 써드릴게요. 뭐, 하나 빼기 이런 식으로 하고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자, 하나를 빼야 해. 이런 의미로 하나 빼기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럼 요거는, 자, 원래 빼다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빼다라는 품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때 끝에 있는 요 기자 있죠? 요거는 동사를 명사처럼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직 안 배운 거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자, 이것도 자판으로 써드릴게요. 여기에는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안 헷갈리겠다. 전성어미 그냥 따로 쓰고, 자, 빼기라고 하는 자체는 동사의 명사형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동사를 명사처럼 쓰게끔 해주긴 했는데 품사는 동사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때 단어를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역할만 바꿔준 거예요. 이런 걸 어미라고 해요. 반면에 위에 빼기는 더하기와 빼기 할 때 그 빼기예요. 이때 빼기는 빼는 걸 하는 어떤 뭐랄까, 산술? 뭐라고 하죠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와 같이 어떤 숫자에서 덜어내는 그런 산술 행위를 말해요. 이때 빼기는 명사가 되고요. 아까 품사를 바꾸면, 자, 빼다는 동사인데 빼기는 명사잖아요. 품사를 바꾸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접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는 밑에 있는 기하고 다르게 접사예요. 그러면, 자, 어떤 때는 형태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어미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접사라고 하느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서술성이 살아있는지 이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조금 3000% 빠지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끝에를 다자로 바꿔서 말이 되면, 즉 이거를 서술성이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품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D는 어미예요. 근데 이거를 다자로 바꿀 수가 없으면 서술성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때의 기는
접사가 돼요. 뭐 이때에는 앞에서 관형어가 꾸며주고 여기서는 빼기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꾸며준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뒤에 품사할 때 동사에서 다시 한번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어근의 접사가 결합이 되면 파생어라고 한다. 아셨죠? 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다 묶어서 합성어, 파생어를 묶어서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간단하게만 해보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것 단일어, 그 다음에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지면 합성어, 어근에다가 접사가 이루어지면 합쳐지면 파생어라고 하고요. 합성어, 파생어를 묶어서는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다예요. 단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합성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합성어가 이루어지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 어근과 어근이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게 결합하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지 않게 결합이 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이 통사라고 하는 건 문장을 뜻해요. 우리말 문장 구조와 같은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 문장 구조와 다른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인데요. 그러면 자, 우리말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 자, 그런데 요거 하려면은요, 품사를 알아야 돼요. 문장 성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제가 옆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예문을 써봤어요. 자, 여기는 예문 정도만 아셔도 이게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책. 품사 뭘까요? 자, 영어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영어 문법을 더 잘 알더라. 자, 명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자, 이 책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꾸며주게끔. 자, 꾸며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말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새 책, 철수의 책, 그의 책, 읽은 책, 어려운 책. 다 책을 꾸며주죠?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새는 품사가 뭘까요? 뭘까요? 관형사예요. 관형사. 자,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합성어가 있는데 어근과 어근이 두 개가 있는데 아예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쓰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관형사고 하나가 명사 형태더라. 그럼 그거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자, 요거를 철수의 책 이래도 말이 되죠. 그죠? 되고 의자를 빼버리고 철수책 그래도 돼요. 그럼 자, 명사가 왔어요. 자, 두 개가 어근이 합쳐졌는데 하나가 명사고 나머지 하나도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조심할 거. 조사 의자는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생략이 돼도 이거 누구 책이야? 철수책 가능하죠. 조사는 빠지기도 해요.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의 책. 물론 의자를 빼도 되긴 돼요. 되는데 이때는 그의 할 때 그는 대명사고요. 의자를 빼버리면 관형사가 돼버려요. 자, 관형사는 아까 위에 예를 들었으니까 자, 그냥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실제로 통사적 합성어를 따질 때 쓰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읽은. 자, 품사 뭘까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요거는 형용사예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형용사고요. 나중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품사에서 할 겁니다. 자, 동사는 형용사인데 뒤에 은이라고 하는 말, 여기는 어려운의 경우엔 니은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은, 니은, 는, 니을, 을 이런 것들을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어미라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자,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사와 같은 역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상태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다. 어근과 어근이 하나가 두 개가 왔는데 하나의 어근이 동사나 형용사에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고 하나는 명사더라.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벗어나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미리 예를 한번 써봤어요. 써봤으니까 자, 요거를 캡처를 하시든 필기를 하시든 꼭 한번 써보고 여기 있는 건 다 한번 정리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호는 제가 못 매겼는데 자,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는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다 안 맞다?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 것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새해, 첫사랑 이런 것들 보면 새나 첫, 온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명사인 해, 종일, 사랑을 꾸며주는 관형사 형태예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라서 동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관형사는 명사 형태를 꾸며주고요. 명사 아닌 걸 꾸며주면 부사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명사를 꾸며주면 관형사, 명사 아닌 걸 꾸며주면 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사로 따지면 그래요. 품사로 따지면 자, 용언 동사 형용사예요. 자, 용언은 명사가 아니죠. 명사 아닌 걸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해요. 자, 막다, 되다 이런 거 동사 형태예요. 끝에 다자로 끝나는 건 다 동사예요. 아,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자, 용언이에요. 용언. 자, 그 앞에서 가로로 잘이 막다를 꾸며주죠. 되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와 잘은 부사와 같은 역할이죠. 부사죠. 부사. 자,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이럴 때 자, 가로도 뜻이 있고 막다도 뜻이 있고요.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건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아요. 그래서 동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조사가 생략돼 가지고 자, 길, 명사, 바닥도 명사예요. 길의 바닥 이런 뜻이죠? 자, 동사적 합성어고요. 명사, 명사가 결합된 형태니까 손발, 손과 발 이런 뜻이에요. 고무, 신, 고무의 신, 고무로 만든 신 뭐 이런 뜻일 텐데 자, 명사, 명사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자, 큰 집, 큰아버지 댁이죠? 규모가 큰 집 말고 큰아들, 장남, 장손의 집, 큰 집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붙여서 한 단어로 쓰고요. 자, 크니 크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니은이 들어가서 집을 꾸며줄 수 있게 바꿔준 거예요. 이때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형태인 건데 그게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자, 관형사,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고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뜻이 있고 집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각각 어근, 어근이에요. 자, 어근끼리 합쳐졌으니까 합성어고요.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아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자, 날짐승 얘는 조금 어렵네요. 얘는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날다에서 다가 빠지고 짐승을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날다에서 니을이 떨어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을이 다시 들어와서 날 짐승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형태소로 따지면 그래서 얘는 날 더하기 니을 더하기 짐승이에요. 사실 이런 건 나중에 형태소 문제 나올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언과 또 다른 어근이 오는데요. 자, 보조적 연결음이 에요. 아나어는 뒤에 보조용언을 끌어온다 뭐 이런 건데 보조적 연결음이가 오고 용언과 용언을 합쳐지면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 거예요. 자, 가는데 돌아서 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할 때 자,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붙여서 씁니다. 돌다, 가다. 나중에 본용은 보정은 할 때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합성어고요. 우리말 문장 구조에도 맞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마지막. 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중요하니까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아까 조금 어렵지만 외워야 될 단어 좀 묶어 드릴게요. 자, 날짐승 추천해요. 형태 속까지 고려해서 암기해 두시면 한 번에 두세 가지를 외운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힘들다, 힘, 명사, 들다, 동사죠. 그러면 자, 명사가 동사를 기본적으로 꾸며주지는 못하죠. 그러면 비동사일 것 같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자, 힘이 들다. 여기에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빠진 형태예요. 자, 조사는 생략 가능하잖아요. 조사가 생략된 건 통사예요.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빠졌는데 조사가 어떤 조사가 빠졌는지도 중요해요. 자, 주격 조사가 빠진 거예요. 요거는 한번 써드릴까요? 자, 요거는 주격 조사가 빠진 거예요. 자, 이는 주격 조사가 빠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욕 먹다, 욕을 먹다죠. 요거는 목적격 조사가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서다 하면은 앞에 서다 해서 애가 빠진 거예요. 애는 부사격이에요. 자, 오늘 지금 용어가 관형사형 천성의미, 뭐 관형어, 관형사, 부사, 부사격, 조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뒤에 나올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는 마시고요. 자, 그냥, 자, 오늘 관형사, 부사는 이 정도 맞춰도 돼요. 명사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명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명사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 관형사고요. 명사가 아닌 거, 뭐 끝에가 다자로 끝나는 말을 꾸며준다거나 그러면 그냥 부사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는 끝났고요. 요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통사예요. 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이왕 했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자, 검북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검고 북다잖아요. 그죠? 검고 북다인데 요거를 고자를 빼버렸어요. 요 고자가 원래는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합쳐지려고 하면 어미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고, 며, 은하, 지만, 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것도 나중에 동사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검고 북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밥을 빨리 먹어 이래야지 밥을 빨리 먹 마침표 이렇게 안 되죠. 자, 끝에 있는 다는 어미예요. 이 어미는 빼면 성립이 안 돼요. 먹은 혼자 못 쓰는 의존 형태소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가는 뜻은 있는 실제 형태소지만 그러나 혼자는 못 쓰는 의존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와 주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말 문장 구조에 안 맞아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자, 요거는 쉽네요. 자, 늦은 더위, 은자, 관형사형 천성어미라고 해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죠? 어미는 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조사는 빠질 수 있는데 생략 가능한데 어미는 생략 불가예요. 그래서 어미가 빠진 합성어는 비통사가 되고요. 조사가 빠진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펄럭펄럭, 철수터성 이런 것들은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되겠다. 자, 부사 어근끼리 합쳐진 거예요. 자, 이런 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고요. 자, 산들바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산들바람. 자, 산들바람은 산이나 들에 부는 바람,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산들이 명사, 바람이 명사니까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산들바람은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에요. 자, 산들은 산들산들이라고 하는 부사의 어근이에요. 그럼 뒤에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사가 왔죠? 그래서 우리말 문장 구조에 안 맞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생어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파생어는 뭐가 결합된 거라고 그랬죠? 접사가 결합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글자가 여러 글자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형태소가 단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번만 나눴을 때 한쪽이 혼자 못 쓰이면 원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줬는데 그게 혼자는 못 쓰이는 거라고 하면 걔는 접사고요. 그죠? 그리고 품사를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접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접사가 한쪽에 있으면 파생어라고 해요. 접사에 의해서 단어가 만들어졌다, 파생된 단어, 줄여서 파생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그 접사가 앞에 있으면 접두 파생어, 머리두 자예요. 그 접사가 뒤에 있으면 접미 파생어, 미는 꼬리 밑자예요. 자, 앞에 붙으면 접두 파생어, 뒤에 오면 접미 파생어예요. 자, 사과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어근이에요. 어근인데,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사과 어근이에요. 근데, 자, 사과는 어근이고요. 자, 풋이 모든 과일에 다 붙는 건 아니죠. 풋사과, 풋복숭아, 뭐 이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풋포도, 풋태추 이런 거 없죠. 그죠? 자, 풋은 다양하게 결합되지 못해요. 이런 거는 접사라고 해요. 풋사과, 풋고추, 풋과일, 풋복숭아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쓰이지 못해요. 자, 군침. 침은 뜻이 있죠. 그런데 군은 구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욕심이 나다 뭐 이런 의미가 덧붙은 접두사예요. 접두사고. 근데 예를 들어 참고로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앞에서 군밤. 군밤. 자, 군밤도 사실 2가지인데요. 2가지인데 먹는 밤일 때, 얘가 먹는 밤일 때 군밤 이런 뜻으로 군밤은 요거는 어근이에요. 굽다에다가 니은이 들어가서 관형사처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으니까 합성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일까요? 비통사적 합성어일까요? 좀 어렵죠? 니은은 전성어미예요. 어미가 붙은 거는 어미는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바꿔준 거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아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그 다음에 접사가 뒤에 오면 접미 파생어예요. 자, 빛은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질이 붙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거나 좀 낮추어 말할 때 쓰는 접사예요. 그렇죠? 걸레질, 도둑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행질 이러진 않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 질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질은 어디에는 붙고 어디에는 안 붙는 거예요. 이럴 때 질, 접사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믿음, 물음, 잠, 삼. 여기는 미음 이런 것들은 파생 접사예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접사고요. 믿다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사였잖아요. 그죠? 자, 믿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믿다라는 건 원래 동사잖아요. 근데 믿음은 믿음도 여기 마침표가 찍히면 동사예요. 여전히 동사인데 근데 믿음과 소망 이렇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명사로 쓰인 것만 말하는 거고, 자,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으니까 음은 어미다, 접사다? 접사예요. 그리고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믿음은 파생어. 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께 물음, 선생님께 하면 안 되겠다. 친구에게 물음, 마침표, 이러면 동사인데, 여기서는, 뭐 물음표 할 때, 질문이라는 뜻으로 할 때 물음, 요거는, 아예 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음은 접사예요. 자, 이렇게 요 정도 끝내고요.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원래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해드리려고 예문을 써놨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요건 한번 캡처를 하셔서 기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복자 빼고 춘추만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봄, 가을에 입는 옷 이런 뜻이고요. 연세를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말을 둘로 쪼갠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단어의 구조 분석에 유용한 개념은, 자, 긴 단어가 있을 때 그걸 한 번만 딱 쪼갰을 때 각각을 직접 구성 성분 또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자, 이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문장에서 주어부와 서술부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나왔었어요. 어쨌든 큰 하나를 딱 한 번 쪼갰을 때 각각을 직접 구성 성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단일어라고 해요. 자, 이거 써드릴까요? 자, 직접 구성 요소 또는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어.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어근끼리 합쳐진 건 뭐라고 그랬죠? 합성어. 그 다음에 접사가 들어가면 파생어. 합성어와 파생어를 묶어서 복합어. 그리고 단어까지 묶어서 전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 뭐하고 뭐가 이루어졌다? 어근과 접사예요. 뭐 접사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는 합성어냐 파생어냐 나누는 기준이 되지도 않고요. 어근 하나에 어미가 들어간 건 그냥 단일어입니다. 자, 단어의 구성 방식 우리말에 위배되면 비동사, 우리말 구조에 맞으면 통사입니다. 자, 이거는 위배되는 것 쓰라고 했으니까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조금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좀 힘드셨죠? 자, 뒤에 품사할 때 또 나올 거니까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어렴풋하게나마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의 종류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품사 들어갈 겁니다. 자, 품사는 우리 문법의 거의 반 이상, 한 80% 이상 차지하는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도 좀 많아요. 얼핏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품사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깊이는 못하고요. 당장 수능을 보기 위한 정도 수준에서만 간단하게 하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품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